방금 우리 사회하신 분이 소개해 준 전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참 덥죠, 그죠? 너무 덥고, 오기 전에 또 뉴스를 들었는데, 서울이 기상관측 114년입니까? 만에 기록을 세웠어요. 열대야 연속 30. 원래는 20. 그래서 기록적인 그런 갱신을 했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가장 더웠던 게 2018년에 그때 또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때 서울이 27일, 근데 지금 이제 30일째를 서울시가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 대구라는 그 분지가 어떻게 형성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습지니까 습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냥 여러분들 습직하면은 그냥 모기도 많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오늘 습지를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대구는 그럼 습지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진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대구 분지 형성이고, 두 번째는 습지의 탄생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먼저 대구 분지 형성인데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대구의 자연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요즘 뭐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은 구글 같은 데 가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요게 팔공산이죠. 근데 팔공산이라기보다는 팔공산이 하나의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덩어리 개자 써가지고 이걸 팔공산괴, 요거는 빗을산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팔공산괴와 빗을산괴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대구 동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금호강이잖아요. 금호강이 흘러와서 여기가 바로 저기 태백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뒤로는 큰 강이죠. 낙동강. 여기로 이렇게 합류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가온유원지 부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그 달성 분수로 계시던 분이 여기 굉장히 관광지로 많이 개발해놨죠. 사문진 나루터. 그때 주막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금 대구의 분지라고 해서 원래는 여기도 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계속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것을 깎아버렸죠. 깎아버리니까 여기가 푹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면 평야가 되죠. 나머지는 좀 더 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를 우리는 분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왜 이렇게 분지냐, 이게 틀려져 있는데 이게 분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분지라고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그 사발같이 이렇게 둘러싸인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하산 폭발하고 나면 분하고 있죠. 그런 데는 있지. 우리나라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겠네요. 저기 강원도 가면은 양구 알죠? 양구에 가면 해안분지. 근데 해안분지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과학적인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양구의 해안분지가 아마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지입니다. 운석 알죠? 하늘에 떠다니는 별똥별, 이게 떨어져갖고 구멍을 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대구에서 요즘은 88 고속도가 아니고 대구 강주 고속도라 그러죠. 그걸 타고 가다 보면 거창 가족분지 나오죠. 거창 유기사 안 나옵니까? 거기 보면 주변 산으로 확 둘러싸이고 안에 푹 들어갔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거창 분지는, 가족 분지는 분지라도 좀 특이하다, 어떻게 저게 푹 파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인가 저작년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그 분석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아주 오래전에 운석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구멍이랍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강원도에 있는 양구의 해안분지도 운석이 충돌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동그란데, 그래도 가족분지도 보면 그래도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둘러싸인 것을 분지라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어도 이런 것도 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보면은 산과 산으로 둘러싸인다. 자, 그러면 우리 대구가 분지인데,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지금 다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대구의 자연 역사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 대구의 암석, 대구의 암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지 있죠.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1억 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에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가 전부 다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반도에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붙었느냐? 오늘같이 이렇게 대동한 위치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바다에 거의 잠긴 상태로 이렇게 일본 대륙이 우리 쪽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러면 일본도 뭐다 말입니까? 호수입니다. 왜 호수는 거기 알 수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룡 발자국 화석 많이 나오죠. 대구만 해도 공룡 발자국 화석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에도 한 7, 80개 있고 고산골에 가도 한 7, 8개 있고 옥수골에도 가면 있고 우리 대구에도 공룡 발자국이 많아요. 공룡이 어디에 살았냐면 과거에 1억만 년 전에 대구 일대가 호수였습니다. 호수로 한다고 본 것은 수송로처럼 그렇게 물로 가득한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늪지로 생각합니다. 습지. 물도 있고 물없는 것도 있고 또 뭐 약간 건조한 것도 있고 약간 축축한 것도 있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마치 그 열대 지방에 가면은 열대 사바나 기후에 그 케냐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웅덩이 등 있죠. 그런 식의 호수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1억 년 전에. 그러다가 일본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언제 떨어져 나갔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만 년 전, 3,500년이 아니고 3,500만 년이거든요. 전에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열리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동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동해가 만들어집니다. 바다가 생기고, 자, 일본이 이렇게 한반도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유라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여기는 태평양이죠. 그때도 태평양입니다. 1억 년 전에 여기 태평양도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라시아 반도에 끄트머리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유라시아 반도는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바다에 파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검은 돌 있죠? 그게 현무암입니다. 그 현무암판이 있고 이게 육지판인데 이 두 개가 부딪혀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 있으면 지구는 둥글지만은 그 지구를 둥글게 둘러싸는 지구 껍질이죠. 그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구 껍질, 수박 껍질. 근데 그 껍질이 고정된 게 아니고 갈라져 있어요. 몇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그 밑에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멘틀은 아주 밀도가 높아요. 반액체, 반고체 상태로 있는 가소성을 띤 그 멘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멘틀 위에 지구의 껍질이 이게 껍질이 떠가 있습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눈에 보일 정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가벼우니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고체, 육지와 바다에 기반하면 현무암과 항암도 있지만 이거는 땅 껍데기, 지각이라 그러는데 이게 고체지만도 그 밑에 있는 받쳐 있는 멘틀이라는 액체 성분보다는 가벼워요. 그리고 가벼우니까 떠가 있잖아요. 우리 실생활 때 그런 거 있죠. 물보다 가벼운 고체 있죠. 나무 같은 거 가볍잖아요. 떠 있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움직이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하고 움직이겠죠. 그런데 태평양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오는 거예요. 우리 유라시아판 이렇게 움직이죠. 두 개가 마주치죠. 마주치면 그 경계 부분 있죠. 거기서 불안하겠죠. 두 개가 마주치니까 차 두 개 충돌해 봐요. 불안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거 불안하죠. 거기에서 지진과 화산이 나죠.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태평양과 마주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육지입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부딪혀서 하면 이렇게 화산 폭발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는 일본이 아니고 일본은 바다 밑에 거의 잠긴 상태에서 붙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태평양판하고 한반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계속 화산이 일어나죠. 지진 나겠죠. 그 화산이 만들어진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청송의 주황산. 청송 주황산 알죠? 네. 의성의 금성산. 그 다음에 포항의 내연산. 또 대구로 오면 앞산, 대구 앞산도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 이런 거. 또 뭐 더 가면 청도 운문산, 밀양 천왕산. 더 가면 저기 광주까지 가면은 무등산 있죠. 이게 전부 다가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근데 3,500만 년 전에 일본이 이렇게 떠나가죠. 나가면서 지금 일본이 이제 현재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산을 태평양판하고 바로 부딪히지 않죠. 지금 태평양판하고 바로 부딪히는 게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맨날 지진 나서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불안정한 땅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보면 경주, 포항, 울산 쪽에 지진 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최근에 밝혀진 자료인데요. 일본하고 한반도 사이에 있는 이 동해 바다 있죠. 동해에도 판이 있어요. 판이 있어갖고 이게 융기를 한대요. 융기를 하면서 한쪽은 이게 솟아오르면 이쪽 중심을 해서 한쪽은 이렇게 밀어버리고 한쪽은 이렇게 밀죠. 이렇게 밀 때 한반도하고 부딪히죠. 이럴 때 지진이 큰 지진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지진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얘기죠. 일본의 영향도 받지만은 동해판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삼국사기나 고려사 이런 데 보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진 나가고 사람 많이 죽은 것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신문왕이죠. 신라가 삼국통일한 임금이 문왕의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그분이 689년에 신라의 수도를 경주에서 서랍을 해서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신문왕 9년 689년 신라의 수도를 서랍을 해서 달구벌로 옮기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땅덩이다. 그때는 대구가 호수였다. 주변에서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서 호수에 다 쌓이겠죠. 그러면 호수로 싣고 음마물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땅을 말하느냐? 그걸 퇴적된다. 그래서 퇴적암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가시다가 우리 대부분 보면 다 퇴적암이에요. 이 분지는 가다가 도로공사나 절개 아파트 건축 같은 거 절개하는 땅 이래 보면 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이 막 있습니다. 여기 뭐냐? 퇴적층입니다. 한 층 쌓였다는 증거죠. 마치 시루떡을 쌓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저게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우리 대구 사람들 옛날에 뭐렇게 했냐니까 그런 퇴적암을 가지고 원래 퇴적암을 가지고 층이 돼서 층석이라고 해요. 층석.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구 사람들이 발음이 좀 시원찮잖아요. 층석 발음 잘 뭐하죠? 뭐합니까? 청석. 그랬죠. 그렇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푸른 바위로 보니까 푸른 돌로 번역대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층을 지고 있는 돌이다. 층석. 층암입니다. 층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억만 년 전에 호수였는데 호수에 쌓인 퇴적암인데 이게 하나하나 쌓입니다. 근데 이 퇴적층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 중생대 백악기 때 쌓인 퇴적층 두께가 한 8,000m 되는 곳입니다. 와, 그러면 봐요. 아니 그러면 호수가 8,000m나 되느냐? 그건 아니죠. 호수는 그렇게 안 깊습니다. 호수는 한 2m, 1m 내외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8,000m나 쌓이느냐? 쌓일 수 있죠. 싣고 가는 물질이 쌓이죠. 그러면 이게 무겁죠. 그럼 왜 됩니까? 지반이 내려앉죠. 침하되면 또 쌓이고 또 내려앉고 또 쌓이고 이래가지고 8,000m까지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부터 깊이가 8,000m 아닙니다. 원래는 1m, 2m 잘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쌓이니까 이게 눌리고 가니까 이게 지반이 심화되고 나중에 8,0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같은 이놈이 나중에 됩니까? 지각 변동으로 지반이 융기하죠.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깎이기도 남은 게 지금 우리 대부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1억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어졌냐? 여기 앞산이죠. 앞산에는 아까 7천만 년 전에 일본이 한반도에 붙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태평양판하고 부딪히는 불안정한 땅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화산 폭발이 났는데 바로 대구의 앞산이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앞산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구에 살면서 앞산이 화산지역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죠? 잘 못 들어봤죠? 그걸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500만 년 뒤에 6,500만 년 전에 팔공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팔공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게 땅이, 이게 지표입니다. 땅 밑에 불불 끓는 마그마가 있죠. 이 마그마가 불불 끓다 올라가 터지면은 화산이에요. 올라가 터지지 않고 여기서 멈춰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역도 선수가 이렇게 역기를 드는데 싹 들어가 터지면은 화산인데 오다가 못 들고 주장을 보죠.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못 올라오고 여기서 스탑돼요. 그럼 이놈이 식죠. 식은 거 아닙니까? 식으면서 서서히 식으면서 입자 굵은, 서서히 식으니까 입자가 굵은 게 나와요. 왜? 결정체가 만들어지니까. 마그마가 공중으로 화산 폭발하고 터져버리면 입자가 눈에 안 보입니다.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화산 한번 보면 눈을 봐도 입자가 눈에 안 보여요. 아주 입자가 가리기 때문에. 근데 땅 속에서 만들어진 이 마그마는 서서히 굳어지니까 결정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화강암은 예를 보면 눈에 보입니다. 석영, 장석, 원능 다 보여요. 그게 바로 땅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가면 요즘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피서도 많이 합니다만 바닷가에 가면 모래 있죠. 모래 주성물이 바로 화강암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석영이죠. 석영입자입니다. 모래알은 반짝하는 그 동료치기도 있죠. 그게 석영입니다. 네, 그거 입자 보이죠,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결정체다. 그럼 결정체가 보인다는 것은 땅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암석을 땅 속에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기풀심, 이룰섬, 바이암, 심섬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화강암이 여기 팔공산이 여기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는 팔공산을 우리가 눈에 보지만 그 당시에는 6,500만 년 전에는 팔공산의 정상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게 있고 땅속에 묻혀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2km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6,500만 년 동안 계속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고 지금 뭐가 드러났습니까? 2km 깎이고 드러난 모습이 지금의 팔공산 화강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팔공산 보는 그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는 땅속 2km 밑에 있던 바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만 년, 수천만 년 동안 깎이고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대구의 팔공산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강암 산지로 가장 유명한 게 중에 하나가 금강산, 설악산이죠. 금강산, 설악산도 화강암인데 그럼 금강산과 설악산은 그러면 이 대구의 이 화강암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대구의 화강암은 6,500만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금강산과 설악산의 화강암은 한 2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깎였느냐? 금강산과 설악산은 2억 년 전에 지하 10km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10km가 깎이고 날아가고 지금 금강산 12,000봉과 설악산 대청봉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의 암석은 세 가지인데 가장 오래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구의 군지를 이루는 태정암이죠. 옛날 호수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게 1억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게 앞산에 화산 폭발로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팔공산의 화강암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오래된 바위 암석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 깎여가지고 이렇게 푹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오래된 게 앞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팔공산. 그러니까 팔공산이 제일 높죠.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분지, 그럼 대구의 분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암석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강암, 위에는 화강암, 밑에는 화산암, 여기에는 태정암이 제일 바위가 약합니다. 잘 깎여요. 잘 깎이니까 빨리 깎여서 푹 들어간 분지가 되고 얘들은 산을 형성하더라고요. 왜? 비교적 단단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린 게 대구의 분지다. 그럼 누가 깎았느냐? 이런 물들이 흘러가면서 계속 지금은 금호강이 이래 흐릅니다. 옛날에 이렇게 흘렀을 수도 있고 금호강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막 이렇게 바뀌어요. 물줄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천만 해도 그랬어요. 신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막 흘러요. 지금은 여기 흐르지만. 그죠? 그래서 강물에서 조각돼서 깎이고 남은 이게 바로 오늘의 대구의 분지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천이 바닷가 호수에서 만들어진 태정암이었죠. 그럼 태정암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살았냐면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만 년 전에 대구에는 공룡의 천국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서 공룡들이 많이 살았느냐? 아메리카 대륙에 많이 살았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을 때 공룡들은 그때가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한 1억 6천만 년 전, 내지 2억만 전입니다. 그때는 공룡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살았어요. 왜? 거기가 살기 좋았겠죠. 그러다가 기후가 변하니까, 공룡들이 기후가 변하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공룡들이 살기가 좋지 않은 날씨로 바뀌니까 이 공룡들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왔느냐? 바로 이 아시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생대를 세 개 기로 나누거든요. 중생대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시기를 삼척기, 그 다음이 주라기, 그 다음이 백악기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 지역은 백악기 지층이에요. 미국의 공룡 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룡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공룡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살았죠. 근데 얘들이 살다가 기후 상태가, 환경이 살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왔느냐? 아시아 정도로 이동하죠. 일본, 한반도, 몽고, 중국 쪽으로 옵니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1억만 년 전에는 아메리카 대륙보다는 아시아 존이 공룡들이 살기가 좋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1억만 년 전에 아시아 존은 열대 서변 내지는 지금의 대만과 같은 하열대 서변이었어요. 그래서 식물도 무수하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공룡들이 여기에서 식물을 일하죠. 그리고 퇴적층이 전부 다 퇴적돼서 이거 뻘이나 뭐 모래층으로 되거든요. 그래 공룡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뭡니까? 발자국을 남겨놨죠. 근데 이게 나중에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깎이고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공룡 발자국이거든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퇴적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화석은 화산암에서 나타날 수 없죠. 화산암에서 다 타버리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화석이 산출되는 것은 무조건 퇴적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분지의 퇴적암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 나오죠. 이게 바로 신천의 공룡 발자국입니다. 한 7, 80개 나타나고 여기 보이죠?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한 70개 있는데 요거를 그 1994년에 한상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공룡 발자국이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이거 맨날 하면 이거 신천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여기에 물고기 잡아갖고 이거 뭡니까? 여기다 잠시 포로 수용사입니까? 여기다 가다 놨잖아요. 집에 갈 때 이제 고무신에 담아가 집에 가버렸잖아요. 그 기억나죠? 바로 보고를 썼던 그 구멍이 바로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주로 용광류와 수광류, 용광류라는 것은 요거는 초식고기입니다. 수광류는 용광류를 잡아먹는 육식고기. 이거 조사해보니까 용광류도 나오고 수광류도 나오더라. 그런 게 바로 진진이죠. 그 다음 요거는 뭐냐? 요거는 고상권인데 요거는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했고 경북대학교 임성규 교수님도 이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근데 요걸 발견해 신문에 제일 먼저 낸 거는 접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학과 임성규 교수님도 벌써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제기 때문에 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요 고상권의 공룡발표 여기 보이죠? 이런 거. 여기 보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공룡발표이고 여기에 보면 빨래판 같은 거 보입니까? 보이죠? 빨래판 같이 보이고 요거는 무슨 오각형, 육각형, 기하, 무늬가 보이죠? 요런 게 다 고상권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지금 그 오각형, 육각형 같이 나타나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에 그 농토에 가면은 날씨가 막 건조해지죠. 날씨가 건조해지면은 날씨가 가물면은 땅바닥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고 굳어버리면 나중에 화석이 됩니다. 바로 그게 이겁니다. 땅바닥이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굳어서 나타난 퇴적 구조죠. 이런 걸 갖다 뭘 하느냐? 건조해서 갈라졌던 퇴적 구조에서 건조할 건자 깨어질 열쇠가 이걸 갖다가 건열. 한자로는 건열하는데 학술 용어로는 영어로 머드가 뭡니까? 머드. 그리고 진흙이 여자들 머드팩 하잖아요. 머드 크랙, 진흙이 크랙 갈라졌다. 이해가 됩니까? 요게 화상고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거에 벼고 요거는 리플 마크라 그러는데 연흔이라 그러거든요. 이 퇴적 구조는 뭐냐? 수심이 깊으면은 자 위에서 파도가 친다. 깊은 바다의 밑에 강바닥에 바다나 호수나 강바닥에 이게 파란 무늬가 생기면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얕아야 생길 거 아닙니까? 이래 파도 이래 치면은 여기 얕아야 그게 그 영향이 호수 바닥에 강바닥에 영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 리플 마크라고 하는데 바로
파랑입니다. 파랑 무늬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요거는 수심이 깊었다는 말입니까? 얕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얕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연원이 나타나고 머드크랙이 나타난다 해서 머드크랙이 나타난다는 것은 물이 아주 적어가지고 어떤 데는 잘 감을 때는 그냥 강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에 드러나거나 약했거나 이런 데 공룡들이 주로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만 년 전에 우리 대구는 호수는 호수인데 호수가 깊지 않고 아주 얕았다. 그럼 다른 걸 해서 그러면 공룡들은 주로 어떤 데 삽니까? 깊은 호수에 사는 게 아니고 얕은 호수가 주변을 이렇게 맴돌았다. 먹잇감 사냥하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억 년 전에 우리 대구의 환경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여기 알았으면 이런 거 모를 거 아닙니까? 먹기 때문에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대구가 1억 년 전에 호수였다. 이해가 되죠? 자, 고래, 호산골에 나타나는 공룡을 추출해서 남부층에서 호산골에 공룡을 나타나는 걸 추출해서 공룡공원을 만들었죠. 아마 그때 청장이 임병헌 청장일 거예요. 그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해 2018년입니까? 그해 100만 명 방문했죠. 말 그대로 대구의 핫플레이스 방문했죠. 거기 보면 공룡공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이 공룡공원이 여기 보면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앞산 들어가는 고산골 아닙니까? 입구에 요게 또 용이 이렇게 쫙 엎드려가지고 신체에 물 묻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뭐라 했는 줄 압니까? 그쵸. 그 앞에 있는 흐르는 용두방천이 그랬죠. 왜? 여기 용물이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에 신천 물이 범람하니까 물 범람하지 말라고 1778년에 제방사 왔죠. 그 제방사는 하천에서 용두방천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신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용두, 이게 용두산이라고 지었단 말이야. 여기 가면 지금 용두 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하다. 여기 공룡 발자국이 왜 나타날 줄 알고 옛날부터 여기를 공룡이 있는 걸 알았는 거라. 그래서 옛날부터 앞산은 용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지금도 앞산 뒤로 가면 청룡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앞산은 용의 산이다. 그래서 앞산은 용이다. 그래서 이게 용두방천이라는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용두토성이죠. 여기 용두토성 아닙니까? 여기가 길목이죠. 청도 팔정에서 넘어오는 길목 아닙니까? 걔가 어딥니까? 저게 가창을 해갖고 대구로 들어오는 길목이죠. 여기에다가 뭡니까? 초사 하나 만들려면 사주긴 게 확실하죠. 적들이 어디든지 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에다가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용두토성입니다. 왜? 용두산에 만들어진 그 용두토성입니다. 요거 보입니까? 요 산에서 만든 겁니다. 요거 보이죠? 여기 용물이 같이 생겼죠? 여기 올라가 용통이고 용물이 아닙니까? 여기 신천의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그래서 용두산입니다. 그 용머리를 연락하는 걸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 노력하고 막았죠. 왜? 여기 용두바위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가니까 좀 음력으로 중요한 날에 가기는 아주머니로 가고 이렇게 기복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용두바위 아닙니까? 요걸 요로 앞에 이제 고가도로 만들었죠. 고가도로 만들면서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 끊어버릴 때 못 끊게 하려고 제가 이제 심어서 기자하고 같이 가서 이걸 막았어요. 못 끊고. 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용물이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끊고 이렇게 고가도로 이렇게 지나. 이 모습은 지금 좀 사라졌죠. 이렇게 약간 훼손된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앞산에 화산이라고 그랬죠? 요거 봐요. 요거 본 사람 있습니까? 앞산 정상에 올라가면, 자, 고산골 올라가든, 큰 골 올라가든, 정상부 능선 타죠? 가다 보면은 요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건의해갖고 요 안내문을 작성해 줬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길래.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기둥 모양의, 여기 갈라진 틈 있죠? 요걸 전리라 그럽니다. 기둥 모양의 요걸 주상전리라 그래요. 제주도 가면 주상전리 있죠? 그래, 바로 이건 뭐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마그마가 흘러가면서 식을 때 수축점을 따라서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형태를 기둥 닮았다 해서 주상전리를 합니다. 이거는 앞산 정상에 있고, 이건 어디 있느냐? 용두굴 알죠? 이번에 우리 앞산 터널 닦았잖아요.
그 털을 닦을 때 이 용두골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성들리네. 보이죠? 이것도 주성들리죠. 요거는 어딘 줄 압니까? 혹시 나중에 달빛골로 해가지고 임유사나 원기사나 절로 갈 때 그 절로 올라가는 계단이 요거로 되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그냥 돌계단이 되는데 요게 바로 주상절기입니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 거의 못 봤다. 이제 앞으로 혹시 달빛골로 해서 원기사나 임유사 절로 올라갈 때 돌계단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옆으로 서가 봐요. 요게 바로 주상절기. 이런 것들이 앞산에서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 화산 폭발적.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화산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줄게요. 아까 뭐랬습니까? 두 개의 판이 마주치는 곳에, 판과 판이 마주치는 곳에 불안전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한다 그랬죠? 그게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환태평양 조사인데, 태평양판하고 아메리카판하고 부딪히고, 태평양판하고 아시아판하고 부딪히고, 이런 데가 불안정해요. 이런 거 전부 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중심에서 판이 하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쪽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 태평양판하고 아메리카판이 부딪히죠. 맞죠? 태평양판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아메리카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두 개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뻑하면 캘리포니아에 지진 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캘리포니아 쪽 아닙니까? 여기 전부 다 남미에 지진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하산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죠. 럭키 산맥. 안데 산맥. 왜 만들어졌느냐? 두 개 판이 부딪히죠. 육지 쪽이 가볍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바다 쪽은 무겁죠. 내려가죠. 여기는 깊은 해구, 캘리포니아 해구, 페루 앞바다에 있는 페루 해구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육지 쪽으로 올라가죠. 이게 럭키 산맥. 이게 안데 산맥.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요거. 요거는 인도 대륙이죠. 인도 대륙이 옛날에 여 밑에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가고 아메리카, 아시아판하고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아시아 쪽은 가벼워갖고 올라가고 인도 쪽은 무거워서 내려갑니다. 그래가 만들어진 게 바로 세계 최대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이 그래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바다 밑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바다 밑에 찌그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가다 보면은 뭐 합니까? 조개 껍질이 발견되잖아요. 이 이론을 몰랐을 때는 아니 히말라야 산맥 지금 왜 조개 껍질이 왜 나타나냐 몰랐습니다. 암모나이트 조개 같은 게 중생대 때 조개 껍질이 막 나타나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해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판구조도 만들고 그거하고 달리 이런 거. 요거는 판구조하고 함께 준다. 판 안에 뭐 화산이 폭발해. 이런 것도 요걸 갖고 뭘 하느냐? 핫, 스팟, 열점, 핫. 뜨겁다 그죠? 스팟, 저만이는 열점. 이랬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판이 움직이죠? 그러면 꽝! 저기가 터졌죠. 판 움직입니다. 꽝! 또 여기 생겼죠. 움직이죠? 여기 지금 여기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도 괜찮아요. 지금 요 밑에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구상의 화산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판구조,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거, 세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고 하나는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봐요. 우리나라 봐요. 자, 이거 우리나라 합시다. 여기에 독도 있죠. 맞죠? 독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열점입니다. 꽝 터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판이 어디 갑니까? 위로 지금 가잖아. 백두산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 독도를 벌써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울릉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함경도에 칠부선 만들어졌고 지금 열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백두산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금은 독도하고 울릉도는 더 이상 화산 폭발 안 납니다. 왜? 이 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이게 여기로 가지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꽝 터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독도에 만들어졌죠. 울릉도에 이제 지금 울릉도 만들어지고 또 지나가면 칠보사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 다시 말하면 판이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독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울릉도 그 다음에 칠보사 지금은 백두산 밑에 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 이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독도도 처음에는 무지하게 컸습니다. 백두산만큼 넘어갔죠. 근데 왜? 5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다 깎였죠. 바다에 깎이거나 지금 남은 게 조금 거기 남았어요. 동도 서도 두 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도 서도가 뭐냐고 독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드론 해가지고 뭐
비행기에서도 보고 바다 수중 촬영도 해보니까 지금 덕배 동도 써져 있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 5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 나타났을 때 칼데로 꽝 터지면서 내란자부터 그러면서 생기는 큰 호수를 칼데로라고 합니다. 백두산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호수 다 깎이고 그 백두산에 보면은 제일 높은 고기가 장군봉이에요. 그 백두산 생각합시다. 다 깎이고 남은 장군봉 고기 지금 수면에 남은 게 거기 바로 동도 서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오래돼서 많이 깎이고 울릉도는 지금 한참 깎이고 있는 중.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칠보산. 지금 백두산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제일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에는 판부전으로 만들어진 화산도 있고 열점으로 만들어진 화산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오네. 독도, 울릉도, 조개, 칠보산 이렇게 백두산인데 이렇게 지금 몇 일씩입니다. 판이 요 밑에 열점은 더 내렸어요. 근데 판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요리 되잖아. 여기 점점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크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깎이갖고 이렇게 해요. 여기 독도, 여기 울릉도, 지금 백두산 밑에 여기 있다. 이해가 됩니까? 요 그림. 판이 이렇게 움직이. 열점은, 마그마의 열점은 그대로 있는데 판이 움직여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화산이 이렇게 형태가, 화산의 위치가 이동하고 있다. 일단 요거는 뭐, 좀 맞게, 요거는 팔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어디서 봤을 거예요, 요거. 요거 어디서 보는 것 합니까?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앞산에 올라가 보면 요게 두리공원이잖아요. 맞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달성공원. 뭐라고요? 달성공원. 아니요. 이거 두리공원, 요거. 그렇지, 이게 와룡산입니다. 와룡산이 요래 누워 있잖아. 누워있는 용이다, 그죠? 요게 머리고, 요게 꼬리가 그렇다 하죠. 그 용납니까?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와룡산을 뭐라 선전합니까? 대구 쪽으로 안 보고 대구를 이렇게 덩지가 있죠. 대구를 배반한 산기가 역산이라고 하잖아요. 역산. 풍수에서. 대구를 배반하는 산. 덩지가 있으니까 대구를 배반하게. 대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효자입니까? 여기 세력이 내립지 않는 거죠. 맞죠? 그 세력이 요거면 되고 요거. 세력이 내립지 않는 그 왜 이래 나타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여기 똑같이 팔공산에 화강암이 만들어지듯이 와룡산도 지금 세력이 몇 개이죠? 그 밑에서 화강암이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가 식어버렸어요. 근데 이 화강암은 올라오면서 약해지니까 깎여요. 빨리 깎여요. 근데 이 주변 있죠? 이 주변. 이 와룡산 있죠? 얘들은 원래 호수에 와서 만들어진 대구의 태저감인데 태저감은 약한데 얘들은 왜 단단하게 남아있냐? 화강암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강암을 만들 때 그 주변을 구워버렸죠. 구워버리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돌을 변상암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변했다. 그래서 대구의 다른 태저감은 다 깎기가 평평한 분지가 되는데 얘는 안 깎인 이유가 화강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구워버렸거든요. 구워버리니까 얘는 단단한 거죠. 얘는 잘 안 깎이고 화강암은 물고기가 다 깎여버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그 학문적으로 차별 침식합니다. 누구는 많이 깎이고 누구는 잘 안 깎이고. 그래서 와룡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와룡산 꼭대기 가면 그 돌 나타나죠. 거기 태저감이 그냥 태저감이 아니고 우리 대구 분지 바닥에는 태저감하고는 질이 달라요. 원래 만들어진 것은 똑같은 태저감인데 얘는 굽혀가지고 단단해졌어요. 그런 태저감을 변성 태저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 더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팔공산이죠. 팔공산이 여기 화강암이고요. 노란도 팔공산 화강암 계산. 요게 6,500만 년 전에 땅 밑에 2km에 있던 놈이 다 깎이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이거. 요 화강암이 올라올 때 요 주변 태저감, 대구의 주변 태저감 굽히겠죠. 그거와 똑같은 녀석 아닙니까? 굽히면 요놈은 같은 태저감이지만은 대구의 분지 태저감보다는 단단하겠죠. 단단하니까 안 깎이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 어디냐? 팔공산 정상에 올라가서 대구 쪽을 쳐다보면 요렇게 볼록볼록 한 게 쫙 나타나요. 요걸 등산인들 요걸 말씀드립니까? 독수리 오염제. 여기 바로 도덕산, 응해산, 용암산, 용천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중심가에서 팔공산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블루봉 지나고
동무동 지나고 나면은 공산댐 나오죠. 그 밑에 터널 나오죠. 그 터널이 얘들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 터널이 굉장히 단단한 바입니다. 왜? 굽혔으니까. 대구와 같은 호수에서 만들어진 태제감인데 부패가고 단단해요. 그래서 잘 안 깎이고 왜 터널 만들었잖아. 왜 터널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팔공산에 가가 보시거든. 옆에 볼록볼록 굵히는 얘들이 바로 얘구나. 얘들 굽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부패가 단단한 애들은 대구 분지와 같은 태제감이지만 안 깎이고 남아서 산맥을 만들죠. 그 산맥의 형태가 뭡니까? 팔공산 화강암을 이렇게 둥글게 둘러서면서 산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산맥을 둥글게 나타나는 모양의 산맥이라고 해서 둥글 환세가 환상 산맥이라고 합니다. 환상 맞죠? 반지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도덕산, 응해산, 응봉, 그 다음에 용암산, 능천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산하며 얘들이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와룡산도 보면 고르고 화강이 가립한 곳이구나. 그래 굽혔구나. 그래 얘들 단단해서 나타났구나. 남아있구나. 얘들도 팔공산 화강이 마그마가 가립하면서 주변이 구분하니까 단단해져서 얘들은 안 깎이고 남아요. 근데 대구 분지는 태제감은 약하니까 굽혔으니까 약하니까 빨리 깎여서 뭐가 됐습니까? 평온이 됐다.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게 진짜 많은데 다 이해하겠고 하나만 더 보면 좀 시간 답시다. 요거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요거 뭡니까? 요거 이거 와룡산이잖아요. 요거 와룡산 아까 만들었던 요거 와룡 아니고 여기가 바로 매립자 아닙니까? 쓰리 매립자. 여기가 하나는 지대고 여기가 변성 태제감입니다. 같은 태제감인데 얘들은 약하고 얘들은 굽혔기 때문에 단단하게 남았는데 근데 요거 와보시라고 봐요. 여기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가잖아요. 여기 낙동강이죠. 여기 달성섭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요리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봐요. 이렇게 가다가 끊어버렸어요. 여기 요 동네가 뭐냐? 서재리 알죠? 서재리가 요 동네잖아. 여기 한번 봐요. 옛날에 물이 요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가다가 자꾸 이렇게 치니까 나중에 요 흘러가서 치고 돌아가면서 치고 이렇게 나중에 될 거야. 두 개가 연결이. 그 연결은 이제 뒤에서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옛날에 흘렀죠? 요런 유로를 옛날에 물이 흘렀대서 구유로. 여기가 농사 짓는 사람 물어봐요. 옛날에. 여기 논농사 지라고 이렇게 또 경지 정리하면 동글동글한 돌이 많이 나왔어요. 왜 동글동글한 돌이 왜 많이 나느냐? 옛날에 하천이 흘렀기 때문에 동글하죠. 이거 되죠? 요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요런 것도 앞으로 대구에 살면서 여기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서재리 가면은 내가 이래 흘렀는데 이렇게 끊겼구나. 됐죠? 그런 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되면 여러분 그 단종 같이 가고 죽은 데 알죠? 세조가 단종을 받아놓은 데 있죠? 절에 못 아닙니까? 여기 죽동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서당. 옛날에 이래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래 흘러가 이게 동강이죠? 이래가지고 북한강이 되잖아. 그죠? 근데 한번 봐요. 이렇게 흘러가던 놈이 계속 치니까 끊겨버렸잖아. 물이 올라가요. 옛날에 이 물이 흘렀어요. 지금 여기 지금 나가 보면요 돌이 동글동글한 돌이 막있습니다. 왜? 옛날에 물이 흘렀습니다. 저런 걸 갖다 우리는 학술적으로 뭐 하느냐? 절단 공유. 절단된 거잖아. 그죠? 여기에 딱 갇혀 있었다. 그렇게 사방이 요 남쪽은 험준한 산으로 갇혀 있고 남쪽 말고 동쪽, 서쪽, 북쪽은 물이라서 건너갈 수 없죠. 완전 천연강바지가 여기에다가 단종을 딱 갖다 놨어요. 이게 청동포입니다. 영월 그죠? 좋고 이거는 어디 가면 여러분들 충청북도 영동 알죠? 영동 황간에 가면은 원류봉 들어봤습니까? 원류봉. 달도 못 물러가는 거. 원류봉이 우리게 물입니다. 요렇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옛날 이래 흘렀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끊어졌죠. 나무 여기 가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물어보면 여기 동글동글한 데 허리 많이 나온대요. 자갈돌, 강돌이. 옛날 물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들어놨다.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참 신비하죠. 그죠? 이런 걸 우선 위성지도가 있으니까
위성지에서 보면 대만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미국. 여기 보세요. 구즈넥스. 구즈가 뭡니까? 구즈. 거의 알죠? 거의. 거의 우리 경상도 말로 거의 뭐가지? 거의 뭐. 네. 자, 한번 물이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거의 뭐 끝이 생겼죠. 그 나중에 여기 잘못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흐름색이 치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개통되어 보겠죠. 그럼 여기는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구유로가 되죠. 물이 이리로 가겠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우리 대구의 서재도 만들었다. 그걸 보여주려고. 자, 그러면 이제 습지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습지의 탄생인데, 습지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습지라는 개념을 뭐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중 물에 잠겨 있거나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 그 다음에 요런 개념을 누가 했느냐. 1971년 2월 달에 이란 알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날도 말도 안 나라. 이란 라암사에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습지의 개념이 딱 나와있죠. 습지는 물의 깊이가 6m를 넘지 않은 모든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6.1m는 의미거든. 안 되는데 뭐 그죠? 6m. 6m를 넘지 않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6m만 안 넘으면 다 습지. 이해가 되죠? 근데 습지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분류. 바닷가에 있는 거는 연안습지. 연안 알죠? 그죠? 연안습지. 그 다음에 바닷가 말고 육지 내부에 있으면 내륙습지. 이렇게 불리는데, 연안은 그럼 주로 어디냐? 조간대라 하는데, 이 조간대가 바다가 민물 때는 잠기고 설물 때는 드러나는 게 있죠. 그걸 조간대. 쉽게 말하면 간습지죠. 그 조간대인데 여기가 막 모래사장, 갯벌, 염생습지 하는 게 뭐냐면 소금물이 있는 곳에서도 살아가는 식물을 말합니다. 염생습지. 망그로브는 많이 들어봤죠. 요즘 텔레비전 많이 봐요. 망그로브. 그 다음에 염하구. 염하구는 뭐냐면, 하구가 뭐냐면은 강물이 바다에 만나는 거. 그게 하구입니다. 하구. 말 그대로 물에 입구다 말이죠. 하구. 바닷물과 강물이 마주치는 곳이 하구. 거기 가면은 민물도 있지만은 바닷물도 스키죠. 그래서 그 하구를 우리 뭐냐냐.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염하구. 이런 것들이 바로 습지다. 내륙은 뭐 하천과 범람은 물이 범람한단 말이죠. 범람하면 일시적으로 그게 물이 보이죠. 그런 것도 습지입니다. 또 서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서본도 있고 높은 곳에도 있는데, 여러분 그 고청 서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본 중에서도 고청 서본이 또 대우를 많이 받아요. 세계적으로 희귀 서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청 높은 산지에 있는 서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디 가면 있습니까? 강원도. 산 이름 한번 말해볼까요? 강원도 대암산 들어봤죠? 용릉,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또 있죠. 뭐 예를 들면 울산에 가면은 정족산에 무제치능, 뭐 이런 것도 고층서본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평야 쪽에 서본이 많은데 고산지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고산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서본은 좀 특이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특히 대암산 용릉은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습지다. 이래서 관리하는 그런 습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습지는 자연 습지만 습지냐? 아니죠. 인위적인 것도 습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양식장 알죠? 뭐 가두리 양식장. 6m 넘어가면 안 돼요. 6m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저수지도 6m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논도 습지입니다. 논. 그 다음에 염전, 물 가라앉는 저류지, 이런 모두가 습지의 분류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능. 그럼 습지는 그럼 왜 기능 좋으냐? 옛날에 우리 습지는 막 그 모기가 많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립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습지를 되살리려고 또 돈을 막 투자합니다. 그럼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습지가 왜 좋은지 한번 볼게요. 자, 습지가 육지와 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종 다양하다. 종이 다양하다. 다시 말하면 찬란한 문화를 꼽히려면은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고 모든 문화가 어우러질 때 그게 좋은 문화가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한쪽의 문화만 있으면 그는 단일 문화만 되면은 그 좋은 문화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 섞이는 거 똑같죠. 생물도 한 종류만 호랑이만 살고 토끼만 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생태계가 건강하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이거는 바로 다양한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자원의 저장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 이런 게 나오대요. 지금 세계가 지구 기후온난화로 특히 저기 아이슬란드 가면은 종자 있죠. 종자, 식물 종자 은행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지금도 땅 밑에 조금 파면요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딱 씨앗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죠. 그럼 평생 보관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영구 동토층이 자꾸 녹는데요. 녹으면 그 씨앗 보고 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나 하면은 그 씨앗 저장고를 달나라, 달, 화성에다가 보내서 보관하겠다 하는 그런 지금 광대한 구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거기다 열어보면은 냉동생태 들면은 씨앗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 자원의 저장고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정하는데 얼마나 정한 능력이 뛰어난지 볼게요. 지구의 콩밭이 보통 1제곱킬로미터 하면 이게 100만 제곱미터 3.3 나누면 30만 평. 30만 평. 그죠? 30만 평 하면은 경북대학교가 24만 평. 제가 있었던 대구가덕대학교가 30만 평. 우리 대학교만 합니다. 그 정도 갯벌이 하루에 2만 톤의 폐수를 잡는답니다. 대단하죠? 그 갯벌이 얼마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새만금 갯벌 있죠? 이거 지금 관측사례가고 지금 얼마 다 됐죠? 이 새만금 갯벌이 6천만 평이래요. 그럼 얼마나 정하느냐? 1일 400만 톤을 정합니다. 400만 톤 하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 대구에다가 비교해 볼게요. 대구 250만의 인구가 하수 처리장, 대구의 하수 종말 처리장이 7군데 있거든요. 신천, 달성, 달서천, 남부, 북부리가 7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187.4만 톤입니다. 그러면 새만금 갯벌 하나 있으면 우리 대구 같은 거 대구 같은 큰 도시 지역의 오수 처리를 두 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7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수 처리를 담당하는 게 여러분 신천이죠. 신천 오수 하수종말 처리장, 오수 처리장이 하루에 68만 톤 처리한대요. 요즘 신천 잘 해놨죠, 가면요. 신천 지금 야외 물놀이장 만들어놨다네. 그래가 있기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로 변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웠는데 어린애들은 무지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가는 입장 수를 제한한대요. 그래가지고 대기 웨이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수 넘으면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건 정말로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대구의 신천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신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여가 있는 거 그놈을 다시 상동교까지 올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신천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 안 되는 게 물에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은 좀 뭡니까? 낙동강 운수를 빼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천 처리수도 오는데 대부분의 물을 낙동강 처리수로 줍니다. 그래서 훨씬 수질이 좋아졌죠. 아무튼 이렇게 오염물질을 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석지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옛날부터 알았더라면 우리가 관측사고 안 했겠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그리고 얘가 물이 없을 때는 주변에 물을 빨리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보관해요. 그러다가 물이 넘치죠. 그럼 뱉어내 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물을 뺐다가 담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스펀지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습지다.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밝혀졌죠. 네 번째,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원시 공간이다. 한번 봐요. 저 갯벌 같은데 우리나라가 가지는 세계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갯벌입니다. 갯벌이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갯벌이 있는 나라가. 세계가 안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갯벌이에요. 근데 이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자꾸 막 간척사돼갖고 쌀만 재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쌀이 나무 돌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생명이 넘치는 활기찬 원시 공간이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철새 보러 간다든가 뭐 신비행하러 마당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관광지로도. 그 다음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생물학적 생산성이 높아서 다양한 종들을 서식하고 있다. 그 다음 특히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잖아요. 요걸 또 잘 해결해줘요. 얘가 식생호흡에 의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를 통한 기후도 조절한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많으면 지구온난화를 가중화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흡수해버리니까 지구온난화에도 보탬을 준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게 바로 습지의 순기능이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죠. 모기도 많고, 그죠? 가까이 안 가면 되잖아요. 멀리서 보면 되죠. 꼭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멀리서 감상하면 안 됩니까? 이런 좋은 기능이 많으니까. 이게 바로 습지의 좋은 기능들이다. 그 다음에 하천 습지에는 내륙 습지에 습지가 만드는 이유가 네 가지 있는데요. 본류하고 지류가 합류하는 거. 자, 이거 본류. 이 지류 물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이 금호아입니다. 금호아이고 신천 합류한다. 이런 데서 습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본류에서 흘러나는 유속과 지류에서 흘러가는 물의 속도가 다르죠. 그럼 유속 차이로 씻고던 물줄들이 뒤섞여버리죠. 그러면서 그 유속에 적응 못하는 놈들은 거기에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차곡차곡 쌓여갖고 하나의 퇴적되죠. 그럼 거기에 퇴적되면 고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본류와 지류 합류의 유속 차이로 형성됩니다. 달성 습지도 그렇죠. 달성 습지는 낙동강을 이루고 금호강길에 가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딱 달성 습지를 낙동강하고 금호강 두 개만 보는데 사실 네 개의 강이 만나죠. 어쩌네요. 낙동강, 금호강, 진천천, 대명천 네 개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네 개의 하천이 만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할걸요. 여러분 저 상주 가면 뭐 예천 가면 삼강주막 해갖고 하천 세 개 만나는 것도 난리 나는데 그 세 개도 오리지널 만나면 말이죠. 두 개가 저기서 만나면 제가 세 개 만나잖아. 원칙적 삼강 아닙니다. 지금 4강.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네 개의 하천이 동시에 만나는 리어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여기 마주치면서 달성 습지를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면적이 한 2평방킬로미터 좀 되는가? 한 60만 톤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류성 습지. 요거는 본류에 합류하는 지류부 하류. 본류가 있으면 그 지류부하고 만나죠. 그 하류부에, 본류 말고 지류에 이렇게 습지가 만들어지는 거. 그 지류의 퇴적물이 본류까지 못 가고, 본류물이 물살이 강하니까 이게 또 밀려가지고 지류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토양이 만들어지면 고기를 기반해서 식물이 살아가죠. 그런 습지를 지류성 습지. 그래서 마지막은 호소. 폐쇄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뭐 경상남도 주남 저수지 있죠. 이런 거. 또 우퍼늪 이런 거. 이거는 다 호소하니까 폐쇄됐죠. 폐쇄됐죠. 그 다음에 하천변의 인공제방. 우리 대구에 유명한 안신섭지 유명하죠. 연밭으로 유명하잖아. 그죠? 그 안신섭지도 원래는 습지가 아니었죠. 원래는 습지가 아니고 거기다 원래 했으니까 제방을 쌓았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아들이 거기다가 일본은 천황이잖아요. 그죠? 뭐 소화도 있고 명치도 있고 대정도 있잖아요. 그죠? 대정이라는 연호를 쓰는 왕이 있을 때 그때 쌓았던 제방에서 대정제방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제방을 이렇게 딱 쌓아버리니까 여기 폐쇄된 거죠. 거기 만들어진 게 바로 안심섭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천 절단 공률의 우가포. 요건 내가 조금 이따가 그림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영양분 삼지리 일대.
아까 대구 서질일 때 봤죠? 대구 서질에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옛날에 호수 있었어요. 있는데 요즘 뭡니까? 전부 다 매일 따 해갖고 아파트 다 알았어요. 원래 거기 호수 있었습니다. 그런 호수가 요거다. 우각. 왜? 생기는 모습이 소뿔 닮았거든요. 호수에. 그래서 우각호. 또 어떤 분은 또 생기는 모양이 초생달이 생겨서 초생달호라고 그래요. 영어로 초생달을 크리센트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센트 레이크라고 해요. 그게 바로 초생달호. 여기 나오네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영양삼지. 경상북도에 영양 알죠? 두들 맛이 있는데. 자, 여기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가. 옛날에 열에 흘렀어요. 열에 갔는데 지금은 바로 뚫고 흘러갔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걸 말합니까? 절단. 물 꺼라 하던 물이 절단돼 있어요. 그래. 원래는 물이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전부 다 팽이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가던 놈이 여기 자꾸 때리고 흘러가던 물이 여기 때리고 하니까 여기 두 개 목이 끊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물이 이렇게 바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옛날에 요중에서 깊은 곳 옛날에 구유라 아닙니까? 구하도 옛날에 흐르는 물에 그 중에서 깊은 곳에 나가가 호수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새카만 게 보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동네이 뭡니까? 호수가 3개 있거든. 여기를 삼지리라 합니다. 석삼자다가 못 짓자. 영양군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거기 가면 삼지리가 보이거든요. 호수 보이죠? 새카만 거 이런 거. 원래 옛날에 좀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끊어버렸죠. 더 이상 물이 안 흐르죠. 여기는 이제 구하도 옛날에 물이 흐르고 여기는 이제 논농사입니다. 그 중에서 깊은 곳은 물이 정발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3개 있다. 못이 3개 있다. 그래서 생긴 말에서 삼지리.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여기 안심설지네. 요 금호강이죠. 여기 안심설지 아닙니까? 여기 바로 제방이죠. 요 제방이 일제강점기 때 대정시대 때 만든 제방이라 해서 그 대정제방이고 도래가 만든 인습지가 바로 안심설지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뭡니까? 요건 호수섭지 아니고 요건 하천 하도 내에 만든 인습지죠. 요건 하천 내에서도 어떤 곳은 물살이 빠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물살이 느린 곳도 있죠. 그 느린 곳에 대정물이 계속 쌓이면 고기가 식물이 자라날 수 있죠. 그렇게 만든 인습지가 바로 요런 것들이. 요건 어디고? 요거 자치 영양 요거 해보. 요거 달성국 차천섭지. 요 차천이죠. 요거 물 보이죠? 그리고 이거 인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흘러가지고 그죠? 요것도 습지 여기 갇혔어요. 물줄기가. 요래 생긴 거는 차천섭지고. 그 다음에 요거 우퍼너브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우퍼너브죠. 이게 주남도에서 우퍼너브 한 봐요. 자, 우퍼너브 보면 여기에 토평천이라는 하천이 흘러갑니다. 흘러가 이 낙동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봐요. 토평천이 우퍼너브가 만들어진 이유.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이게 토평천입니다. 요게 지금 우퍼너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왜냐면은 낙동강이 물이 그러다가 범람하죠. 참 넘칠 거 아닙니까? 범람하면 이 주변에 높은 제방이 쌓이죠. 높아지는 거라. 그럼 이 물이 바로 흐르니까 뭐니까. 이제 가치가 못 흘러요. 옛날에 흘렀는데. 그럼 이 돌아가야 흘러가겠죠. 그러다 이게 말라버리죠. 그럼 여기 왜 됩니까? 깊은 곳인 거 됩니까? 호수가 나왔겠죠. 이래가 만드는 게 우퍼너브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올라갔는데 홍수나니까 범람하니까 이게 범람하니까 물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장벽이 생기니까 이게 제방이잖아요. 제방이 자연적으로 제방이 만들어져요. 장벽이 생기니까 더 이상 물이 못 올라가니까 이 배후에 이제 호수가 나오죠. 이런 걸 우퍼너브라고. 요거는 주남저수지. 다 뭐 비슷한 논입니다. 자, 대구 대표섭지 한번 볼게요. 달성섭지. 낙동강, 금호강, 진천 등으로 만들어지는 거. 한 2km, 2.5km. 뚝두루미, 제주루미, 뭐 시베리아, 중국대 나라, 월동집이다. 여기 치었다가 일본으로 가는데, 가서 모르는 곳. 또 낙동강 이야기하는데, 낙동강 이야기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죠. 시간이 없어갖고 다 뭐하겠고. 요거 금호강 유역입니다. 이게 가사령에서
물이 발현하죠. 그리고 뭐 대청천도 있고 오른쪽 오목입니다. 오목천, 남천, 유라천, 동하천, 팔거천, 이은천, 신천 다 보이죠? 영천이 와 영천이 된 줄 압니까? 영천이 2개의 강이 함량다니까 요거 한자로 와요. 이렇게 쓰죠. 여기 두이자잖아요. 이렇게 두이자. 두이자가 물숫자 아닙니까? 이수가 흐르는 강이 영천입니다. 여기 보면 영천 아닙니까? 여기 고현천, 고천천, 이게 북천, 남천. 여기서부터 영천 사람은 여기서부터 금호이라고 해요. 원래는 금호가 이게 우리 여기서부터 금호가 한데 영천 사람은 여기서부터 금호가 합니다. 자기들 있는 곳. 왜? 고현천과 고천천, 북천과 남천이 만나는 여기 영천이거든요. 그래 2개의 천이 만난데서 영천 봐요. 꽃피리랑 뒤에 쓰잖아. 맞죠? 이게 무슨 자죠? 위에 이게 2대잖아. 2 하면. 그리고 2개의 하천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영천입니다. 알겠죠? 자, 금호강 그냥 넘어갈게요. 다 끝이었죠. 달성습자 뭐예요? 요거는 지금 그 위성 사진이고, 요거는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아니고 1918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문명을 받아들여갖고 외국으로부터 근대과학 문명을 받아들여갖고 삼각 청량법이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지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지도가. 이거 보면은 요 금호강입니다. 물리로죠. 이 남동 아닙니까? 금호강과 남동 사이 이거 보이죠? 여기 바로 습지 아닙니까?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봐요, 여기. 잘라놨다, 지금. 이 자르면 안 돼요, 이거. 원래 붙어 있는 게 많이 잘라. 이거 누가 잘라가지고, 어차피 유럽선이 이제 다니죠. 그죠? 이거 원래 이 자르면 안 되면 이게 붙여놔야 돼요, 원래. 자, 요거 금호강. 맞죠? 금호강. 낙동강. 요거 보이죠? 요거? 여기. 이해됩니까? 요게 만들어진 게 습지다. 여기 달성습지. 달성습지가 변하면 다 뭐예요? 위쪽 사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2009년 12월 요렇게 놈이 2010년 4월 이렇게 변하다가 2014년 5월 이렇게 변하고 2018년 10월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서 안심. 아까 안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금호강에다 대정제방을 세웠다 그죠? 그 대정제방을 만드는 바람에 뒤에 폐쇄적인 공간에 만들어진 습지. 지금 이게 뭐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연근밭이죠. 연밭 습지죠. 아주 뭐 참 몽환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요런 것들 산다.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걸 대정제방이라고. 요거는 파련 습지. 파련은 욕하면 여러분들 저기 유라천 알죠? 유라도 알죠? 유라천이 금호강을 합류하죠. 그 앞에 호텔 하나 있잖아요. 바로 거기. 그 지구와 본류가 마주치는 곳에 유수에서 만들어진 습지. 이게 파련 습지입니다. 여기는 뭐 요새 조수 뭐고요. 요즘 이것도 환경단체하고 대구시하고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대구시에서는 여기다가 금호강 멸례상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금호강을 물론 자연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좀 이용하자 이런 취지로 대구에서는 그런 뭐 대구 금호강 멸례상스라고 해갖고 인간 좀 접근해서 좀 즐기자 이러니까 또 환경단체에서는 여기 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하천이다. 손대지 마라. 여기 뭐 국가에서 보호할 만한 중요한 종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장일단 있죠. 개발하는 쪽에서는 개발하는 쪽에 일장일단이 있고 또 보존하자는 쪽은 보존하는 쪽에 또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접점을 잘 찾아야 제대로 된 개발하고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 대구의 조수보호구역인데 외가리 집단 서식지가 바로 여기랍니다. 그 다음에 동하천. 이게 동하천 요즘 이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죠. 왜? 이 영경동 아닙니까 이게? 아파트 7,700세트 했었거든요. 그 영경동에 아파트 만들고 나서 대구 아파트가 다 떨어지고 동하천 다 조지놓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 짓을 왜 하나?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했는데 대구 지금 아파트 남아서 가잖아요. 그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좋은 이 수려한 습지도 다 망쳐버려요. 이게 동화천입니다. 뒤에 보는 게 뭡니까? 왜 팔고 사랍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인구 250만 대도시에 이런 그림을 가진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 가겠죠. 없습니다. 여기들 이제 뭐 옛날에 요 부분 여기 지금 동화천이라 가지고 여기 보이는 여기 아마 연암산입니다. 침산 여기 있고 요 흘러가지고 금호를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그 왕건 전투 때 공산 전투 때 여기에 견흥군사 여기에 왕건군사가 이렇게 전투 붙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화살을 쐈죠. 그 화살로 가득 찬 하천에서 이걸 살려 화살로 가득 찬 살려 화살 내다 말이죠. 이게 한자로 하니까 화살 전자서 전탄, 겨울탄. 요즘은 그러다가 이게 무남산 앞을 지나가니까 무남천이 되었다가 요즘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동화산 앞을 지나간 데서 동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내가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동화천이 개발되기 전에 12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찍은 겁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 2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거. 내가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찍어 어디 가서 못 됩니다. 이런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왜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다섯이 나죠.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파트 땅, 아파트가 다 떨어졌고, 자연은 자연대로 다 박살내고, 이거는 잘못된 개발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깝죠? 그냥 백사부리가 된 줄 알죠? 여기가, 요건 옛날 사진인데 내가 누가 찍어놨나? 요거는 가왔습니다. 춤춰밖에 나왔죠. 1950년 한국전쟁 참전 미군 토마스 턴 상사가 촬영한 거예요. 백사부리다. 옛날에 우리 그 신천에 가면은 빨래 산골 했잖아요. 그 강릉. 여기 보면은 요게 침산이죠. 침산. 여기 보이죠? 침산정. 맞죠? 여기 요쪽이 이제 요게 신천이고 저기가 상격도, 침산도. 여기가 뭡니까? 부태. 이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고 있죠. 여기가 지금 침산교입니다. 요거. 여기로 물이 신천이 흘러죠. 금호를 함유하잖아요. 여기에 두 물이 마주치는 곳에는 유속의 차이로 원래 습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유속 차이로 식구가 되는 물질 막 떼들어 놨잖아요. 그런 개정물을 토대로 이렇게 식물들이 살아가지고 그런 습지. 이게 바로 백사부리. 백사부리 있지. 그리고 옛날에 백사벌, 흰 모래사장이다. 근데 백사부리가 변경했는데 모래톱 모양의 새의 부리를 닮아 백사부리로 유명했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백사벌, 뻘이 부리로 됐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팔레트가 유명한 거죠. 이거는 내가 찍은 게 아니고 한국학 중앙연구에서 지금 이거 가져왔습니다. 달성수지 한번 봐요. 그야말로 모호한 얘기죠. 그래서 신비하죠, 신비. 청송 주산지보다 더 멋있잖아요, 지금 찍어놔야겠죠. 마지막 그림 하나 보면 이게 어딥니까? 이것도 중앙연구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하중가입니까? 근데 하중도는 지명이 아니죠. 하중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하천 가듯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그냥 낙동강도 하천, 한강도 하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름 중에서 서울의 어른이나 한강, 대구 낙동 이것도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 이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름 안 쓰더라고. 이름 뭐라 지은 줄 압니까? 금호 꽃섬 뭐라 지어졌어요, 북구에서. 근데 아무도 이 말 안 불러. 아직도 하중도는. 하중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 아닙니다. 야, 꽃, 금호강에 있는 꽃섬이 있어요. 금호 꽃섬 이렇게 지어놨어요. 자, 근데 여기 봐요. 이거를 왜 하중도로 합니까? 그럼 아까 이거 말고 이것도 일종의 섬이잖아. 근데 이거는 하중도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에 보면은 태적물이 퇴적돼가지고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 섬같이 생긴 그 모습이 홍수가 나도 물이 안 잠겨야 하중도입니다. 홍수가 나고 물이 잠기면은 그건 하중도는 안 하고 그냥 모래와 자갈로 된 퇴적지를 해서 사력퇴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하중도 있죠, 이거 물에 안 잠기죠? 그리고 홍수가 나도 물이 안 잠기죠?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이 주변에 있는 이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홍수나도 잘 안 잠겨요. 홍수나도 안 잠기는 이런 걸 하중도. 홍수나 물이 잠기면은 모래가 자갈로 된 퇴직지에서 사립돼. 그럼 우리나라 하중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위화도 해군. 이성기 위화도 해군 했죠? 그 위화도가 하중도 아닙니까? 위화도. 서울에 그쵸, 여의도. 그게 하중도입니다. 대동강에 능라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걸 하중도라고 해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 때 했죠? 세네강. 거기 보기 섬 안에 있으니까 그게 다 하중도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막 들어서 있잖아요. 비가도 오래 안 잠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금홍에 습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대구 쪽 한번 볼까요? 대구 쪽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가남지, 동계 있죠. 금강습지, 안심습지, 문호습지, 할인습지. 요거는 그 대구지방환경처 자료입니다. 2012년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했고, 여기 상해안 요거는 생태 환경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훼손이 안 되는 거, 훼손 조금 되면 중, 훼손돼가 엉망인 것은 하. 이 대구지역에 같은 문천지는 훼손이 너무 되고 하한 거예요. 요거 우리 대구 쪽에 있는 다 상이죠. 가남지, 금강, 안심, 원호, 하련 다 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 내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너무 급히 달렸습니다.